눈이 멀뚱멀뚱 누워서 천장에 파리똥만 새고 있는 사람도 있대나. 자네도 이런데 눈 뜨지 않으면 파리똥 새게 되네. 괜히 파리똥도 집이 있어야 해지. 난 별만 해네. 안녕하세요. 스토리텔러 호박입니다. 개용목 단편소설 별을 헨다 준비했습니다. 별을 헨다. 참 서정적이고 낭만적이고 평화로운 제목이지만 실상 이 소설의 내용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작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해방 후에 쓴 것만 모았다. 금단이 그 첫 작품이었다. 쓰고 나니 해방 조선의 편모를 그것도 조그만 그릇에다 구차하게 담아놓은 것이 도무지 성이 차지 않아 이왕이면 다시 한번 써볼까 하고 망설이던 즈음 동아일보에 청이 있어 일원에 승낙을 하고 좀 더 폭이 넓게 써본다고 쓴 것이 별을 헨다였다. 해방 직후 일제의 억압을 피해 만주와 연해주 등지로 떠났던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만주에서 죽은 아버지 유고를 쌓아안고 노모와 함께 고국으로 돌아온 남자가 있습니다. 당시 혼란스러웠을 한국 사회는 별을 해는 낭만을 즐길 만한 현실이 아니었을 텐데요. 그때 그 남자가 별 해는 이야기 들어보시지요. 별을 헨다. 개용목. 산도 상상봉. 맨 꼭대기까지 주워올라 발 뒤축을 도도들고 있는 목을 다 내빼어도 가로놓인 앞산의 그 높은 봉은 눈 아래로 정복할 수가 없다. 하늘과 맞닿은 듯이 일망무제로 끝도 없이 많이 터진 바다. 산 너머 그 바다, 푸른 바다, 고향의 앞바다. 아, 그 바다, 그리운 바다. 다시 한번 발가락에 힘을 주어 지그시 뒤축을 들어본다. 금시 키가 자랐을 리 없다. 역시 눈앞에 우뚝 마주서는 그놈의 산봉우리. 으아! 소리나 넘겨보내도 가슴이 시원할 것 같다. 목이 찢어져라 불러본다. 으아! 그러나 소리 또한 그 봉우리를 헤어넘지 못하고 중턱에 맞고는 저르릉 골짜기를 쓸데없이 울리며 되돌아와 맞는 산울림이 비탈 아래서 낙엽 끓기에 배바쁜 어머니의 가슴만을 놀래어 놓는다. 별안간의 지랄 소리에 어머니는 흠칠 놀라고 갈퀴를 꽁무니 뒤로 감추며 주위를 둘러 살핀다. 소리의 주인공을 찾는 모양이다. 어머니의 귀에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큰 소리가 종소리보다도 더 무섭게 들린다. 집이라고 가만히 한켠으로 겨우 둘러싼 산경의 단칸 조막. 날은 추워온다. 겨울 준비가 없을 수 없다. 그러나 산등성이에 자연히 자라난 풀도 금단의 영역에 속한다. 풀이 없으면 눈비의 사태질이 산밑 집들을 위협하는 줄을 모르냐는 핏줄 서린 눈알이 엄한 호령같이 군다. 가슴이 뜨끔거리는 낙엽 끓기다. 위로와 도움은 못 드릴 망정 부질없는 고함 소리로 어머니를 놀래었다. 자기인 줄을 알려야 할 텐데 어서 알리고 싶어 몸짓을 하며 몸을 내빼어 보나 어머니가 그 형용을 알아줄 리가 없다. 눈을 둘러보다가 자기 그림자를 산상 위에서 찾고는 긁어모은 낙엽도 모르는 채 그대로 버리고 슬며시 돌아선다. 필시
자기를 아침마다 호령하는 그 눈 붉은 사나이로 아는 모양이다. 소나무 위에서 가지가 푸득하고 나라만 나도 가슴이 막 내려앉는 것 같구나 글쎄. 어제 아침에도 낙엽을 한아름 긁어안고 들어오며 한숨과 같이 허리를 펴는 어머니의 말을 무어라 받아야 할지 몰랐다. 귀국한 지가 1년. 지난 겨울이 곱 돌아오도록 집 한 칸을 마련 못하고 초막에다 어머니를 그대로 모신 채 이처럼 마음의 주름을 못 펴드리는 자기는 구관을 제대로 가진 옹근 사람 같지가 못하다. 가세는 옛날부터 가난했던 모양으로 아버지도 나와 한 가지로 만주에서 시달리다 돌아가셨다지만 제 나라에 돌아와서도 이런 가난을 대물려 누려야 하는 것이 자기에게 짊어지워진 용납 못할 운명일까. 만주에서의 생활이 차라리 행복이었다. 노력만 하면 먹고 살기는 걱정이 없었고 산도 물도 정을 붙이니 타국 같지 않았다. 노력도 미치지 않는 고국. 무슨 일이나 인젠 하는 일이 내 일이다. 힘껏 하자. 정성껏 하자. 마음을 아끼지 않아오건만 한 칸의 집, 일터 한 자리조차도 이렇게 정에 등졌다. 일본이 물러가고 독립이 되었다. 자기도 반가웠거니와 제 땅에 뼈를 묻게 된다고 기꺼워하시던 아버지 어머니도 고토에 뼈를 묻지 못함을 한스러워하셨다. 자기만 고토에 묻힐 욕심이 있으랴. 아버지의 유골도 같이 모시고 나가야 한다. 밤잠을 못 자고 무덤을 파서 뼈마디를 추려가지고 나온 것이 산 사람의 잠자리도 정치 못하였다. 나올 때 보자기에 싸가지고 나온 그대로 어머니 곁에서 초막살이다. 묻기야 어딘들 못 묻으련만 고국도 고향이 그렇게 그립다. 고향은 찻길이 직로라. 차로 오자던 고향을 백길이 안전하다고 백길로 돌아왔다. 어디는 제 땅이 아니냐. 아무데나 내려서 가자. 인천에 와 닿고 보니 뜻도 많았던 38선이 그어져 제 나라가 아닌 것처럼 남과 북이 제멋대로 굳었다. 그래도 내 땅이라 못 갈 리 없다고 38 경계선을 넘다가 빵하고 산상에서 터져나오는 총소리에 기겁들을 하고 서성이다 보니 동행자 중 한 사람이 거꾸러졌다. 38 국경 아닌 국경을 넘기란 이렇게도 모험인 것을 체험하고 고향이라야 일가 친척도 한 사람 없는 그리 푸진 고향도 아니다. 어디를 가도 제 손으로 털을 닦아야 할 채비다. 서울도 내 땅이라 보퉁이를 풀어놓고 털을 닦자니 날로 어려워 만지는 생활. 겨울까지 눈앞에 떨어졌다. 초막의 추위는 지금도 고작이다. 밤새도록 담요 한 겹에 쌓여 신음하는 어머니. 가슴이 답답하다. 시원한 바람이 그립다. 눈이 쫙 해지자 산을 탔다. 산을 타니 산바람이나 시원할까. 고향이 그립다. 배꼽줄이 떨어져서부터 놀던 바다. 고향의 앞바다. 푸른 바다. 시원한 바다. 그 바다나 마음껏 바라보았으면 바다 끝같이 가슴이 뚫릴 것 같다. 부질없이 봉우리를 주워올라 지랄을 부려보니 마음이 후련할까. 아침이 늦었다고 시장기만이 구미를 돋군다. 마음이 배바빠 아침도 덤비어 치기는 하였으나 쓸데도 없는 호의에 걸음만이 더디다. 100번 생각해도 그것은 실행할 일이 아닌 것을. 진곡에 넘어 어떤 일본 집에 수속 없이 제 집처럼 들어있는 사람이 있는데 정식 수속을 밟아 내쫓고 들어가게 해준다고 부디
오늘 오정 안으로 만나자는 친구가 있다. 집이 없어 한지에서 겨울을 날 생각을 하면 마음이 으슬하다가도 그러니 있는 사람을 내쫓고 들자니 생각을 하면 내쫓긴 사람 역시 자기와 같은 운명에 놓여질 것이 아니 근심일 수 없다. 자기도 처음 서울에 짐을 푼 것은 한지가 아니었다. 푸진 것은 아니었으나 그래도 일본집 다다미 방 한 칸이 베풀어주는 호의를 힘입어 겨울을 나게 되었음은 다행이었다 할까. 해춘도 채 못 미쳐 수속이 없다 나가라고 하여 쫓겨난 이후로 이래 9달을 한지에서 산다. 남을 한지로 몰아내고 그 집으로 들어가겠다고 눈을 감을 염치가 없다. 이런 기회는 몇 번이고 있었다. 비로소 듣는 이야기가 아니요 받아보는 호의가 아니다. 이런에 거절을 하였더니 이 사람아, 고향에 쥐 생각도 분수가 있지. 그런 맘 쓰다가는 이 세상에선 못 사네. 친구는 어리석은 생각임을 비웃는다. 그런 얌전만 피다가는 자넨 금년 겨울에 동사하네 동사. 아닌 게 아니라 듣고 보니 그것이 말만이 될 것 같지도 않다. 글쎄 그 사람이 쫓겨나왔어도 집을 잡을 수가 있어야 말이지. 아 그럼 자네처럼 제 집 없으면 한디에서 겨울 날 줄 아나? 그저 별 생각 말고 눈 딱 감고 내 말만 듣게. 집이 생길 게니. 친구는 승낙도 없는 상대방의 의견을 임의로 무시하며 혼자 약속을 하고 갔다. 해를 두고 마음을 바꾸며 사귄 친구도 아니다. 만주에서 나올 때 우연히 같은 배를 타게 되어 백간에서 사귄 곳밖에 없는 교분이다. 복덕방을 뒤타 돌아가다가 어제 저녁 뜻밖에도 거리에서 만나 된 이야기다. 염려하여 주는 호의는 10번 감사하다. 그러나 호의에만 맡겨지는 호의가 반드시 바른 길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 욕심껏 마음을 제대로 누르고 살아오지는 못했을 망정 제 뜻을 버리지 않고도 30을 넘어 살았다. 호의가 무시되는 나무람에 자제하여서는 안 된다. 복덕방을 찾아 나가야 할 것이 오늘도 의연히 자기에게 던져진 떳떳한 길이다. 그러나 친구는 혼자 약속이라도 기다리기는 기다릴 눈치였다. 그를 거쳐가는 것이 걸음의 순서는 된다. 결론을 짓고 나선다. 남대문 시장의 남미 창정 어규라고만 하여 놓은 것이 하도 사람이 많아 좀 해서는 찾을 수가 없다. 어른 아이, 늙은이 색시까지 뒤섞여 물건들을 안고 치고 밀치고 제치며 비비튼다. 같이 비비고 끼어들어 보니 안쪽 구석으로 낯익은 그림자가 시야에 들어온다. 잠바 흥정이 붙었다. 친구는 양복 위에다 잠바를 입었다. 물건 주인은 값이 맞지 않는 모양으로 어서 벗으라고 잠바 앞섭을 한 손으로 붙들고 당긴다. 조금도 달아진 맛이 없는 것 같은 25이 채 되었을까 한 청년이다. 안 팔다니? 800원이면 제 시세인데 시세를 다 줘도 안 팔아. 이건 누굴 희약가시로 가지고 나와서. 친구는 눈을 매섭게 부릅뜨고 팔을 뿌리친다. 글쎄 그렇게 못 팔아요. 2,000원 다 줘야 돼요. 청년의 손은 다시 잠바로 건너간다. 친구의 눈은 좀 더 매섭게 모로 비끼더니 받아요. 지전 묶음을 청년의 호주머니 속에 억지로 넣어주고 돌아선다. 넣어준 돈을 청년은 다시 꺼내 부르짖고 뒤를 쫓는다. 이보! 친구의 옷자락을 붙든다. 누구야? 왜 붙들어? 바쁜 사람을. 인줘요. 주다니 뭘 주어? 잠바 말이에요. 당신 정신이 있어? 물건을 팔고 돈까지 지갑에 넣고 다니다가 딴 생각을 하고선 이건 누굴 바지 저고리만 다니는 줄 알아? 맘대로 물건을 팔았다 물렀다. 몸부림을 쳐 청년의 붙든 손을 떨구고 떨어진 손을 와락 붙들어 이마빼기가 맞다으리만치 정면으로 딱 당겨 세우고 눈을 흘기며 가슴을 밀어젖힌다. 이러단 좋지 못해.
괜히 미뤄져친 대로 물러난 청년은 더 맞자비를 할 용기를 잃는다. 멍하니 친구를 바라보고만 섰더니 어처구니 없는 듯이 뭐라고 혼자 중얼거리며 그래도 쥐고 있던 돈을 세어보고 집어넣는다. 무서운 판이었다. 총소리 없는 전쟁 마당이다. 친구는 이 마당의 이러한 용사이었던가. 만나기조차 무서워진다. 여기 모여 웅성이는 이 많은 사람들은 다 그러한 소리 없는 총들을 마음속에 깊이들 지니고 있는 것일까. 빗 맞을까봐 곁이 바르다. 이보. 어서 이 자리를 떠나고 싶어 자기를 찾는 듯이 살피는 친구를 꾹 찔러 부른다. 지금 왔소? 나 좀 바빠. 먼저 좀 가야 할까봐. 기다리겠기에 들렀지. 바쁘긴 내 다 아는걸. 글쎄 그래가지고는 100만 날 돌아다녀봐야 집 못 얻는 달밖에. 난 아직도 아침도 못 먹고. 우리 점심 같이 하고 잠깐 집에 들려 옷 좀 갈아입고 나가세. 아니 정말 난 글쎄 이리 와요. 손목을 잡아 끌어 앞세운다. 강박히 부딪힐 수가 없다. 점심이라기보다 술이었다. 실로 얼마만에 쇠고기찜을 실컷 먹고 확확 타는 얼굴을 느끼며 남산 밑을 돌아 후암동으로 따라간다. 어느 커다란 회사의 중역이 살던 숙사인 듯 반양식의 빨간 기와집이다. 이 집도 그렇게 얻었거든. 친구는 전령의 단추를 누른다. 꽃 같은 알몸으로 보퉁이 한 개씩을 등에 걸머진 채 인천에 내려서 헤어진 지 1년. 친구의 살림은 벌써 틀이 잡혔다. 가구의 준비까지도 완비가 된 듯 장롱이니 의거리니 놓아야 할 건 제대로 다 들여놓았다는데 놀랐다. 800원. 참 싸구나. 들고 온 잠바를 친구는 다다미 위에 내던진다. 거긴 하루 한때만 들러도 밥벌인 되거든. 일자리는 없겠다. 쌀값은 비싸겠다. 그대로 탱그라니들 앉아서 배견할 장사가 있나? 전재민으로 가지고 나온 물건이 여간 많은 게 아니야. 능지에서 자란 풀대 모양으로 희멀숙한 얼굴이 물건을 제대로 내놓지도 못하고 옆에다 끼고선 비실비실 주변으로만 도는 걸 붙들기만 하면 그건 그저 얻는 복이지. 잠봐도 만줄 건가 봐. 가죽이니 좀 좋아. 작자가 어리숙해 가지고 그래도 첫마디엔 안 놓아주고 제법 쫓아오던데. 글쎄 외투로부터 저구리 바지 차례로 다들 팔아자시군. 쪽 발가벗고들 눈이 멀뚱멀뚱 누워서 천장에 파리똥만 새고 있는 사람도 있대나. 자네도 이런데 눈 뜨지 않으면 파리똥 새게 되네. 괜히 파리똥도 집이 있어야 해지. 난 별만 해네. 똥으로 바뀌는 하였으나 친구의 상식과는 대제비가 되지 않는다. 기만 막히는 소리뿐이다. 난 가겠네. 이 사람아 같이 나가. 내 정말 한놈 내쫓고 집들게 해준달 밖에. 우리 단 2 식구 살 집 그리 커선 뭘 하나. 난 방이나 한 칸 얻을까 봐. 방은 그래 얻을 듯 싶어. 보증금이 10,000원도 넘는다네. 방도 못 얻으면 이북으로 가지. 저런 이북선 누가 거저 집 주나? 다 저 헐나름이라고. 여기서 못 살면 거기 가도 못 살아. 괜히 고집 부리지 말고 앉게. 그래도 가는 사람이 많던데. 가는 사람만 봤나? 오는 사람이 더 많은 건 못 보고. 이 좋은 시세에 서울서 못 살면 어디서 산다는 게요? 아니 정말 이러단 오늘도 참 내가. 일어서는 옷자락을 친구는 붙든다. 글쎄 앉아. 놔. 앉으라니깐. 그래도 뿌리치고 기어코 돌아선다. 에이구 저런 반편이 태만 길러서. 쫓아나와 중얼거리는 소리를 층층대를 내려서며 듣는다. 낮의 거리는 여전히 사람들의 발뿌리에 닦인다. 거리가 비좁게 발뿌리를 닦는 무리들. 허구한 나를 이렇게도 많을까. 결에도 모르고
양심에 눈감은 무리들은 골목마다에 차고 땀으로 시간을 사귀는 무리들은 일터마다에 찼다. 차고 남아 거리로 범람하는 무리들이 이들의 존재라면 반편이야 태만 길러서의 축에 틀림없다. 이 반편의 축들은 다들 밤이면 별을 세다가 오라는 데도 없는 걸음이 이렇게도 싱겁게 배바쁜 것일까. 언제까지나 싸늘한 별을 가슴에다 부둥켜 안고 세워야 태 속에서 벗어나 거리의 정리에 도움이 될까. 피난민 구제회의 알선으로 어떤 문화사에 이력서를 내고 총무부장과의 인사 끝에 집이 있느냐고 묻기에 솔직히 대답한 한마디가 다 된 죽에 떨어진 곡격이었다. 기별이 있겠으니 그리하려고 돌리어 온 채 일의 반년을 감감소식임이 문득 생각 기우며 집이란 것이 사람이란 존재로서 인정을 받는데 그렇게도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임을 새삼스럽게 느끼다가 펄럭이는 복덕방에 휘장을 본다. 골목을 접어들다가 깜짝 놀란다. 벼랑간 총소리가 귓전을 때리는 것이다. 탕! 건설이냐 파괴냐. 탕! 연거푸 또 한 방. 아로 새겨지는 역사의 페이지에 단 한 점 콤마점이라도 찍혀지는 역할일까. 분주히 눈을 둘러살핀다. 시야에 들어오는 짐작이 없다. 어디서 날아났는지 기겁을 하고 공중에 뜬 까치 2마리가 걸음아 날 살려라 몸이 무거움을 느끼는 듯이 깃붙임만이 바쁘게 부각으로 날아달릴 뿐 언제나 같이 평온한 골목이다. 거리에도 이상이 없다. 전차도 오고 간다. 자동차도 달린다. 사람들도 여전하다. 어디서 난 총소리일까? 듣고만 있을 총소리일까? 읽고 밤도 아닌데 이마빼기에 쌍불을 달고 앙 소리를 냅다 지르며 서대문 쪽을 향하여 종로 한복판을 질풍같이 달리는 한 대의 하얀 미군 구급차가 풍진을 일으켰다. 무슨 일인지 단단히 난 모양이다. 총소리와 관련된 차일까 생각을 더듬다가 또 골목으로 들어선다. 복덕방의 깃발이 해기는 것이다. 방 있습니까? 방 얻을 생각은 말아요. 안경 너머로 눈알이 삐죽하다 말고 맞붙은 창기판 위에 도로 떨어진다. 그렇게도 없습니까? 쓸데없는 소리를 되묻는다는 듯이 거들떠 보려고도 않고 장훈이 소리만을 기세 있게 허연 수염 속으로 내뿜으며 무릎을 조인다. 다시 더 2마리 긴치 않을 눈치다. 골목을 되돌아 나온다. 어디나 매 일반인 대답. 가을내나 다름이 없다. 싹도 찾을 수 없는 방. 날마다 종이를 품만 놓는 방이다. 마음도 지쳤거니와 다리도 지쳤다. 다시 뒤탈 생놈에 정렬이 빠진다. 찌뿌둥 흐린 날씨는 눈까지 빗는 것인가. 젊은 놈이야 한지에 선들 마특해 얼어야 죽으련만 어머니는 환갑이 넘었다. 정말 이북으로 가보나 생각을 하니 생각마다 간절한 이북이다. 아들이 돌아오는 발자국 소리가 그렇게도 기둘기었을까. 말라 까부러진 낙엽이 발밑에 바서지는 싸각 소리가 벌써 어머니 귀에 스치었나 보다. 산곡을 접어들기가 바쁘게 반짝 초막에 불이 켜진다. 진지 잡수셨어요? 오늘도 저물었구나. 집은 얻었네. 앉기도 전에 어머니는 냄비를 밀어내놓는다. 저녁이었다. 밀가루떡 4개가 소복이 담기었다. 어머니 더 잡수시지요. 오늘도 집 못 얻었습니다. 아이고, 집이 그렇게 힘들어 어떡하간. 큰일 났구나. 오늘은 너 돌아오기를 어떻게 기다렸는데. 전에 없던 한숨이 힘없이 길다. 왜 늘
복작거리는 눈 붉은 사람이 띄었네. 그 사람이 곽쟁이를 빼뜨려 갔구나. 네? 아까 저녁 때 새를 또 좀 해보려고 나섰다가 그 사람한테 붙들려서 욕을 보았구나. 방공호도 하도 많은데 하필 이 산속에 들어박혀 남꺼지 못 살게 하려고 그러느냐고 눈을 푸르대이 누나. 그러세요? 우리가 여기서 겨울을 난다면 산이 새빨개지고 말터이니 봄에 나가면 산 아래 집들은 하나 없이 사태에 묻히겠다고 어디서 거지 같은 것들이 성화냐고 막 욕을 퍼붓디 않겠네. 욕을 퍼버요? 그래서요? 그래서 집으로 오는 중이라고 그랬더니 거짓 쌈지 보고 누구래 집을 빌리리라고 하면서 피난민 소굴로 가래누나. 당춘다니 소굴이라나. 네, 그래요. 이것 좀 보람 글쎄. 가도 당장 가라고 눈을 훌근댕임에 곽쟁이로 이 가만히 짝들을 끌어당기서 다 떨어놓지 않은. 그래서 내래 저녁 한 곁을 돌아가면서 대르게 잡아매 놨구나.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북이 인심이 날까 봐요. 이북으로 떠납시다, 어머니. 야, 봐라. 그 끔찍한 38선을 어떻게 또 넘갔네. 남들이라고 다 오고 가고 하겠어요. 그래, 가는 사람도 있던 있고 말고요. 그럼 가자꾼 우리도 위선 네 아버지 빼닥을 저티 허야디. 그걸 어떻게 늘 안고 있겠네. 그래, 거긴 인심이 살기 도태던. 여기 같이야 하겠습니까? 야, 그럼 가자야. 2개 남았던 초를 밤이 깊도록 다 태우고 이튿날 아침 담요를 팔아 여비를 마련한 다음 밤차를 대어 어머니와 아들은 청단까지의 차표를 한 장씩 들고 서울역에 나타났다. 간단한 짐이었다. 아들은 하나 남은 담요에다 아버지의 유고를 덧말아 등에 지고 냄비 2개에 바가지 하나는 어머니가 꿰어들었다. 사람은 확실히 거리로 범람한다. 가는 곳마다 이렇게도 많을까. 정거장 안도 촌보의 여지가 없이 들어찼다. 비비고 들어가 겨우 벤치의 한 자리를 뚫어 어머니를 앉히었다. 아니, 이게 공경꿀 아줌마네 아니요? 옆에 앉았던 여인이 눈이 둥글해서 어머니의 손목을 붙든다. 너 박촌집 딸 아이가? 어머니도 알아본다. 아름이 동네에서 살다가 만주로 들어가게 되어 서로 떨어졌던 고향 사람끼리 우연히도 여기서 만난다. 아들과 여인의 남편도 서로 알아본다. 아, 이게 10년 만이구나. 감격한 악수가 손안에 다정하다. 아니, 그런데 아주머니 어떻게 여기서 만나요? 됐다에선 언제 나오셨기? 참돈 어떻게 여기서 만나네? 우린 지금 이북서 넘어와요. 살기가 너무 어려워서 듣는 말이 이남이 좋다고 그래 강원도로 가는 길이에요. 뭐이? 살기가 어려워? 우린 이북으로 가는 길인데. 이북으로요? 아이고, 가련 마루. 잘 사는 사람은 잘 살아도 못 사는 사람은 거기 가도 못 살아요. 돈 있는 사람 된답과 집들을 다 뗐음 뭘 허갔소. 없던 사람들이 당사들을 해서 그만 짐은 또 다 잡아놨는데 우리도 그런 당사를 했음 돈 잡았디요. 우리 옥순이 아바진 그런 당사엔 눈도 안 뜨고 픽픽 웃기만 하디요. 그러니 살기는 어려워만 가고 좀 하면 그렇게 힘든 국경을 넘어오갔소. 아이고, 우리 아와 신통이도 갔구나. 만주서 같이 나온 사람들은 야미 당사들을 해서 돈 모은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 아가 그런 건 픽픽 웃디. 밥을 굶으면서도. 거기도 그럼 그렇구나, 그저. 살기가 가들 바에야 뭘 호래 그 끔찍한 국공을 넘어가간. 그러면요, 여기도 그럼 살기가 그렇게 말재우다래. 뭐 광다부 한자에 30원 혼다 40원 혼다 호더니 우리가 이제 와선 그렇게도 했단다. 어저께는 옛날인데 뭘 그러네. 거기 집은 어디러니 그런데
얻긴 쉬우니? 쉽다니요, 발라요. 거저 집이라고 오명한 건 내만 놈은 훌떡훌떡 어디요. 그러기 어디 빈칸이 있게 그루. 만주소 나와 집 찾는 사람도 있디요. 제 집 쬐 깨나서 어디 빈칸이나 있을까 하고 돌아가는 사람도 있디요. 뭐 촌이나 골이나 딱 가습두다. 난이에요, 난. 여기도 그렇단다. 우린 집을 얻고 한 데서 내내 살았단다. 밥이라곤 밀가루 떡만 먹고. 여기도 그럼 그렇게 집이 없어요? 그것도 가수다래 그럼? 글쎄, 네 말을 들으니께니 집 없는 것까지 신통도 하게 갔구나 참. 아이, 괜히 넘어왔나 봐. 우린 괜히 넘어가려고 하고. 두 여인만이 서로 한심해하는 게 아니다. 사내들도 같은 말을 바꾸고는 난처해 마주쳤다. 앉았던 사람들이 벼란간 일어서며 웅성인다. 개찰이 시작되는 모양이다. 어머니, 와 그러네. 고향 가도 시어놓은 건 없을까 봐요. 글쎄, 박촌집 딸 내기 들으니 깨니 그렇대 누나. 한심해서 서성기는 동안 승객들은 다 빠져나가고 개찰구는 다친다. 물센 바다같이 갑자기 휑해진 대합실 안에 한기만이 쨍하게 휘 떠돈다. 고국에 돌아왔지만 단칸방 하나 얻어 살지 못하고 별 수 없이 노숙 생활을 하면서 판별이나 해는 신세를 면키 어려웠던 그 남자가 마지막 한 장 남은 담요로 아버지의 유고를 싸서 등에 지고 휑한 대합실에 노모와 함께 망연자실 서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렇습니다. 별을 헨다. 이 제목은 해방 직후의 불안정한 현실 속에서 유랑하는 한국인들의 시대적 슬픔을 아름다운 말로 틀어서 표현한 것이지요. 그럼 별을 헨다 이전에 지은 소설 금단은 어떤 내용일까요? 좋은 시간 되셨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댓글로 응원해주세요.